번역하자면 Do this for me football을 하고 있다. 이거 한국식으로 해줘 축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Son, do this for me. 황, do this for me. 위르긴 클린스만 감독의 아시안컵 부진, 그리고 그 이후의 언행들이 굉장한 화제를 모으고 있죠. 자, 이미 출국을 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없어요. 뭐 지금 국내 팬들 굉장한 분노에 휩싸여 있는 상태이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요. 일단 대한축구협회 황보관 기술위원장과 그리고 마이클 밀러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에 만나서 약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들을 모아서 아마도 금주 내에 아시안컵 리뷰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아마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언급이 전혀 없는 걸 보면. 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운영에 대한 최고의 스포츠 매체로 불리는 디 애슬레틱에서 좀 인사이드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위리겐 클린스만과 대한민국의 끔찍했던 아시안컵 인사이드 스토리, 전술, 출장, 그리고 너무 과한 미소들, 이런 제목이에요. Too many smiles.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좀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발부터 이 기사의 출발부터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클린스만은 미소로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표팀 감독은 성난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기자들도 성나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많이들 나오셨네요. Lots of people.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맞이하는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좀 약간 아무렇지 않은 척 표현을 했던 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항 출국장에 임시로 마련된 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착용하며 다소 긴장한 듯 소리쳤다. 소속팀으로 곧바로 복귀한 유럽파들을 제외하고 클린스만호에 기환 대한민국 빅뉴스였다.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진행하는 국내 매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이론적으로라면 클린스만 감독과 손흥민 주장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귀국하는 시나리오를 완성했어야만 했다. 그랬다면 반세기 넘는 시간 만에 들어올린 우승컵을 들고 시민들 앞에서 행진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기자회견은 대중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사임하실 계획이 있나요? 다 아는 얘기죠. 현장 기자회견 얘기들.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클린스만 특유의 굉장히 좀 나는 대범해, 나는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기본 태도가. 그날도 나이스 퀘스천, 좋은 질문입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이 기사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4강전에서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면서 탈락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가 쭉 나갑니다. 보면은 뭐 웨일즈 에런 램지랑 그 유니폼 달라고 했던 거, 그런 얘기부터 해서 줄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 대표팀 선수 출신으로 NBC에서 이제 해설위원으로 일하는 카일 마르티노라는 분이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미국 대표팀 시절에 이 USMNT가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약자거든요. 아무튼 여기 전 선수였던 대표선 출신의 MBC 스포츠 해설위원이 이제 그 훈련을 보면서 앞뒤가 맞지 않더라.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질 않는 훈련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에 훈련 안 하고, 그리고 선수들은 경기 당일까지도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뛸지 모르고 있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미국 대표팀 시절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참고로 미국 대표팀은 지금 1990년 그 이탈리아 월드컵의 본선 진출을 시작으로 그 뒤에 7회 연속 94, 98, 2002, 2006, 2010, 2004 이렇게 계속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던 팀인데 2020년도 갔었고,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에 못 올랐던 게 2018년입니다. 그때 감독이 클린스만이었어요. 예선 치르는 도중에 잘렸고 그 뒤에 다른 분이 물려받았는데 아레나 감독이 결국에는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언급을 보면 이제 필립람 얘기도 나와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전술 없고 훈련할 때 체력 단련만 한다.
전술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는 감독이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래서 경기 앞두고 이것도 우리랑 지금 비슷합니다. 경기 앞두고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할지 논의하는 것은 선수들 몫이었다.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 계획 짰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할 때도 체력 단련에 포커스를 강하게 뒀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요 증언이 이제 국내 매체에 잘 안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안컵을 앞두고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이때도 클린스만은 베리 인텐스 트레이닝 세션을 열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굉장히 세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면 이제 익명으로 얘기했다. 선수들이 한마디로 체력이 너덜너덜해졌다. 선수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기운을 쏙 빼놨다. 대회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체력 훈련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토너먼트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어쨌든 결승까지 간다고 봤을 때 7경기 동안 짧은 간격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한데 대회를 앞두고 혹은 대회 시작한 초반에 체력 훈련을 세게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죠. 근데 아무튼 이번 대회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트레이닝 세션을 진행을 했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금 국가대표팀 그 운동장이 없어서 이번 대표팀이 소집이 됐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 호텔 짐에서만 실내 훈련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준비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4강전을 앞둔 두 경기에서 그러니까 8강전과 16강전에서 두 경기 모두 연장전 30분 치렀고요. 또 추가 시간도 뭐 합치면 20분씩 정도 되는 이번 대회 추가 시간 길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화요일 요르단전에 나선 대한민국 선수들은 눈에 띄게 축 늘어진 고갈 상태가 되어 있었다. 네. 대한민국이 호주전과 사우디전을 포함해서 추가 시간에 넣은 4골로 앞선 경기들을 잘 이겨냈지만 그때와 다르게 요르단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체력이 거의 고갈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시안컵 사상 처음으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패배를 했다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기사는 현재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의구심이 가득한 얼굴로 감독한테 물어봤대요. 커리어에 이런 일이 또 있으셨습니까? 네, 근데 말을 좀 돌리죠. 분명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충분히 기회를 못 만들었고요. 그런데 요르단이 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피지컬하게 경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저도 처음은 아니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네, 사실 뭐 피지컬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이 기사에 보면 피지컬은 이번 대회 대한민국 축구가 보여준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죠. 체력 훈련을 몰빵을 했는데 결국 본선에서 그 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글인 거죠. 그리고 여기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팀 안에 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그리고 드레싱룸을 이끄는 김민재 같은 톱 플레이어들 사이에 약간의 좀 그 분열이 있었다. 그래서 팀 스피릿이 좀 부족했고 국내파 선수들은 기량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 기자가 쓴 겁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 위닝 컬처에 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협회 내부에서 그 클린스만이 하는 그 작은 변화조차도 좀 저항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가전을 10월달에 베트남이랑 했잖아요. 말이 많았죠. 아니 이제 큰 대회 앞두고 센 팀이랑 해야지 약팀이랑 하냐. 이때 우리가 6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클린스만 감독이 원했던 게 아니래요. 클린스만 감독은 센 팀하고 하고 싶어 했는데 협회 내에서 졌을 때 후폭풍이 있을 것에 대한 빅 피어, 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협회에서 약팀을 골라왔다 이거죠. 비용 문제도 있고, 깝깝하네요. 감독은 감독대로, 협회는 협회대로.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9월 달에 뉴캐슬에 열린 사우디와의 평가전 이후에 유럽에 남아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협회가 요청을 해서 서울로 복귀해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클린스만의 유럽행은 굉장히 한국 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클린스만이 국내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대신에 유럽 가서 자꾸 그 유럽에 있는 선수들 보는 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언급이 있고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마치고 들어와서 저희 폴리티비 인터뷰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국가대표팀 감독이 원래 이런 직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강변했던 얘기들. 그 얘기하면서 또 출국해서 유럽 돌고 올 거라고 밝혔다는 얘기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거의 뭐 A매치 태국전 앞두고나 들어올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Members of 클린스만's 코칭 스태프.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말고 클린스만의 코치가 K리그 경기를 볼 거다. 원래 근데 그 한국에 상주하지 않는 코치를 선임을 한 것도 그들이 유럽에서 살면서 유럽에 남아서 유럽 선수들 체크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애초에. 근데 클린스만이 유럽을 가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K리그를 본다는 거죠. 네,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작 클린스만은 나중에 비디오로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와이스카우트 앱으로 아마 체크를 할 것이다. 요즘에는 이것까지 의심이 듭니다. 과연 K리그 영상을 나중에는 볼까요? 그리고 여기 되게 좀 약간 창피한 얘기들이 나와요. 전술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유로파 선수들에 굉장히 좀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재밌죠. 예. 번역하자면 Do this for me football을 하고 있다. 이거 한국식으로 해줘 축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Do this for me football. 네. Son, do this for me. 황, do this for me. 예. 쪽팔리네요, 진짜. 빅네임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내부 그 취재원에 따르면 외국 선수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여기 설명한 해외파 그룹조차도 결국에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단 한 경기도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웃기만 하고 이강인, 손흥민처럼 자기 탓이라고 이렇게 좀 사과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대표팀 때도 그랬다. 이런 언급이 들어 있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 분명한 어떤 전술 계획을 갖고 경기를 준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아우라, 유명세 그런 어떤 아우라와 에고를 앞세워서 여기 본문에 있는 표현이에요. 아우라하고 에고. 그걸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어떤 압도적인 선수 커리어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명규 회장 여기 그 거치 압박받고 있다는 얘기도 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랑 정명규 회장이 만나서 서로 그냥 이 체제 계속 밀고 가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안병훈이라는 분이 유명 골프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탁구 선수 안재영 선수, 자우주민 선수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올렸다. 트위터에다가 감독도 없는 팀이 4강에 오르다니 엄청난 성과로군요. 이렇게. 참. 이걸 소개를 하면서 이 에슬레트 기자가 그럼에도 클린스만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대회 기간 동안 아주 많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 다시 뛰어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걸 쓴 기자가 토트넘 담당 기자더라고요. 원래 울버햄튼 담당 기자였는데 에슬레틱 입사를 하면서 런던 거주하면서 이제 토트넘을 많이 체크를 하는 기자인데 한국 취재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잘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보다 선수들이 체감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력은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기사를 보면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거의 협회가 안 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맥이 빠지고요. 과거 벤투 감독을 데려오는 과정 때는 협회가 분명히 시스템이 있었고 어느 특정 개인의 선택이 아닌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망가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